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1학년도 대비 최종 합격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늘은 합격생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려고 합니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자신만의 노하우,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른 공부 방식을 어떻게 접목하셨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합격생의 사례 발표를 들으시고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시는 그런 행동력도 선생님들이 길러주시면 좋겠죠. 오늘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은 멀리 대구에서 오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초등특수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으로 합격하신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의 발표 사례를 들어보시고 선생님들이 한번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특수교사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공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수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해에는 최종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잡는 데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저의 합격 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의 선생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탈을 한 후 저는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그 전에 쳤던 시험지를 다시 꺼내서 매겨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가 고득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1차 점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매겨보았고 제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원인은 특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를 할 때는 더더욱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특수교육학과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암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해 없이 암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이해가 없어서 암기를 해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용은 적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적용을 잘하고 답안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부족했던 특학의 순서를 나열하여 그 순서대로 특학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월별 목표를 정하여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월별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제가 마음에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제가 공부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복잡하였기 때문에 월별 목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와 초수의 공부 방법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작년에 공부했을 때 부족한 것을 토대로 초수분들은 강사의 진도를 따라가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강에 다니다 보면 여러 재수분들과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빨리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보이는 암기만 하게 되었고 이해는 부족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수분들은 강의에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진도를 점검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설계 부분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일 설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초수 때 부족했던 부분이 단일 설계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일 설계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 된다면 암기는 더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수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기출 위주의
기출 위주의 공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 위에 이야기했듯 특수교육학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 월별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월별 목표를 정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련의 계획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월별 목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특수교육학만 작성했었는데 특수교육학뿐만 아니라 특과정, 초과정, 장총론도 월별 목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총론 같은 경우는 회독수를 월별로 다시 정한다는 등 이렇게 월별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월별 계획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월은 마인드맵으로 돌아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초수분들은 마인드맵을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버거우시다면 목차라도 암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틀을 알아야 그 과목의 맥락을 파악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목차를 암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꼼꼼히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강의를 듣고 책을 읽다 보면 의문점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프린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반응 일반화와 공변 현상이 같이 적혀 있다면 반응 일반화와 공변 현상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위에 Q로 적어놓고 다음에 읽을 때 그 정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반응 일반화와 공변 현상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1, 2월은 모든 것을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데에 이의를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3, 5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 5월은 기출 분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출 분석을 할 때는 답안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장을 반드시 샅샅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등 2018년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학생 특성이 현재 망막 중심부에 커다란 암점이 생겼고 추체 기능이 상실한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어떤 장애 특성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황반변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로 근거가 충분할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살펴보면 잠깐 멈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잠깐 멈춤은 계단과 시작의 끝을 알게 하고 이것은 환경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문에 나왔던 것이 답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뒷문이 나왔을 때 이것이 랜드마크일 것인지 틀리더라도 다 적어봄으로써 많은 기억이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기출분석 스터디를 초수 때는 하고 재수 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수 때는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 회독수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회독수에 목매지 마시고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초수인 경우에는 기출 분석을 꼼꼼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1, 2월 강의만 듣고 3, 5월에 기출 분석을 당장 시작하게 된다면 답안을 외우기도 버겁고 내가 이것을 풀 수 있는지 불안감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분석하는 것 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을 들으면서 저렇게도 분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 적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분석 강의를 듣기 전에 자신이 최대한 꼼꼼하게 기출 분석을 한 후 강의를 듣게 된다면 얻는 것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기출 분석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의는 부수적인 것이지 기출 분석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너무 상투적일 수 있지만 정말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적을 때 회독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2번을 돌리더라도 진짜 꼼꼼하게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7, 9월은 보통 문제풀이 강의를 개강합니다. 문제풀이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묻더라고요. 여러 강사를 풀어봐야 하는지. 저는 사실 문제풀이가 여러 강사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는 점수를 잘 맞으려고 들으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초수분들, 재수분들이 한 강사만 듣는데도 버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풀이 강의는 한 과목당 문제수도 많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강사만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는 작년에 문제풀이를 들을 때도 오답을 작성했었습니다. 문제풀이를 듣고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복습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을 두고 본다면 복습도 해야 되고 문제풀이를 가기 전에 예습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치고 너무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답을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정답지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경아 선생님의 경우는 답지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보면서 복습했었습니다.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답지라도 만들면서 보자. 이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책이나 서브노트에 기출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유초 중을 스티커로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풀이 역시 다른 스티커로 책에다 붙여놓으면서 이것도 중요했지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 9월에는 전화 인출 스터디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만약에 제가 다른 강사를 들었을 경우 그 선생님과 전화 인출 스터디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전화 인출을 했었었는데요. 이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되 일주일에 3번 월수금으로 전화 인출을 했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 7월에서 9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복습을 하고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여러 강사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도 그 몇 개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에는 여러 강사들의 모의고사도 개강합니다. 이때 모의고사는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감각을 느끼기 위해
감각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의 초수 같은 경우는 현장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직강으로 모의고사를 수행하면서 현장에 대한 경험을 익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당시에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회독수였습니다. 어떻게 회독을 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사람들은 일주일에 모든 과목을 돌린대요. 사람들은 3일에 모든 과목을 돌린대요 하면서 마음이 급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때는 처음에 10월 달이 시작했을 때는 2주에 1회독으로 특학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일주일에 1회독, 마지막으로는 3일에 한 과목 등으로 점점 줄여갔습니다. 처음부터 3일에 모든 과목을 돌려야 하겠다는 것은 사실 정말 무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빨리 회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그냥 서브노트를 읽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니면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하면 천천히 하루에 한 과목도 좋으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11월은 반드시 직강으로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실전 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강의를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월, 11월에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성적에 연연하는 스타일이어서 거기에만 연연하고 쫓다 보니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더욱 공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의고사가 진짜 시험 결과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데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학에서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스터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막판 스터디라고 해서 잠시만요. 네, 저는 막판 스터디라고 해서 하루 빨리빨리 돌리는 스터디를 했었었는데 이때는 1주나 2주 전에 3명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앉아서 특학을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인출만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혼자 공부하다 보면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서 계속 인출을 돌리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폐를 인출하고 있을 때도 공학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1주에서 2주 정도는 매일 스터디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전날에 몰랐던 것을 A4 용지 한 장으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번부터 20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은 누적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날은 분명 5개밖에 안 나왔지만 그 5개가 일주일이 지나면 20개가 되고 25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구두 인출을 하기 전 문제를 풀면서 진짜로 외우고 가자 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스터디는 상반기에 이해를 하고 하반기에 빠르게 암기를 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명시하고 공부를 하시면 더욱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할 것입니다. 특학의 경우 암기가 진짜 중요하지만 제가 초수 때 했던 경험으로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될 경우 선생님에게 여쭤도 보면서 이해를 하고 반드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은 이제 등한시에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육과정의 비중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특학만큼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강의를 패키지로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론 강의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5학년, 6학년 2학기 강의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론 강의만 수강하였습니다. 초과정은 저는 나올 때마다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특학도 인강을 따라가고 복습하기가 너무 빠듯한데 1, 2월에 초과정까지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진도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한 두 강만 듣는 거예요. 한 두 강만 듣고 전화 스터디로 이렇게 인출을 하면서 복습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 2월의 기본 이론을 마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출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 교육과정은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을 월, 수, 금으로 기출 분석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각과 마찬가지로 답을 찾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이 정답인지, 그 전에는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지 이렇게 초과정 역시 기출 분석을 하였습니다. 초과정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걸 다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출 분석을 해본 결과 초과정 역시 기출 위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우에 기출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출을 보시다 보면 계속 나오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계속 했던 기본 이론 같은 것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육과정만 따로 문풀과 모고를 풀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너무 힘을 또 썼다 보면 특학을 할 시간이 너무 없어져서 정말 초과정은 기출만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특수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하나라도 놓치면 되게 불안한 스타일이어서 모든 과목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올해는 특과정이 사실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매번 나온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경향이 없는 임용에서는 반드시 특수교육과정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수교육과정을 매일 꾸준히 공부했었습니다. 처음에 유경아 선생님의 특과정 강의를 듣고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마인드맵과 그 강사님이 찍어주시는 그런 문장들을 따로 모아서 저의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생님의 자료를 보고 중요한 문장만 추려서 그것만 보고 가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스터디쌤과 이 자료를 한 5월까지 만들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은 주로 단어나 어구로 외웠지만 공통국어, 공통체육, 공통영어는 통으로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화, 수의 특수교육과정을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초반에 3, 4, 5월에는 이렇게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하지 않고 월수금만 해야지 하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공통국어, 영어, 체육은 매번 월요일에 배치해서 무조건 통으로 암기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과정은 다른 것은 어구와 단어로 외워도 되지만 공통은 무조건 통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논술은 점수를 받아가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점을 목표로 논술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월부터 기출을 기반으로 일주일에 한 번 3명에서 밴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진행하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고 피드백해주는 과정을 통해서도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짜 여기 보시면 진짜 많이 적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해주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특법 총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으로 암기해야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통으로 암기하는 게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몇 개의 문장만 정해서 통으로 외우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첫 5문장을 추려서 오늘은 이 문장을 완벽하게 외워보아야지 하고 구간을 나눠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5문장에서 7문장, 10문장, 나중에는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인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은 장총론이 정말 완벽하게 외워져야 하기 때문에 앞 문장을 적어놓고 이렇게 타이핑 치면서 장총론을 완벽하게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총론 말고 여러 가지 외워야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문자, 점자, UDL, 보편적 학습 설계 같은 것들은 저는 매일매일 인출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UDL과 웹적 근성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매일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초수 때 시험을 쳤을 때 UDL과 웹적 근성을 굉장히 많이 틀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로 이 부분은 잡고 가자 해서 매일매일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문자 같은 경우는 올해도 나왔었는데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확인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지문자라고 치면 좋은 것들이 진짜 많이 나와서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자 같은 경우도 되게 초수 때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정도는 사실 맞추겠지? 이 정도는 당연히 맞추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초수 때 점자를 또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등한시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전체에 점자를 찍고 문법까지 옆에다 다 적어봤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올해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은 여기서 끝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힘들 때도 많고 고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부터 공부를 할 때 약간 저는 불안함도 많아서 갈팡질팡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유경아 교수님께 막 상담도 하면서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저 진짜 못할 것 같다고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유경아 교수님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었을 것 같습니다. 2년간의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마음의 적정선을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초수에 하면 과도한 열정으로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도한 조급함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러나 너무 느슨하지는 않게 힘들지만 적절히 조절해서 건강한 공부를 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저의 합격 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선생님의 아주 소중한 사례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너무너무 귀하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선생님은 자신의 강점도 살리면서 약점까지 보완하는 그런 수험 생활을 1년 동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마지막에 그 자신의 마음을 적정선을 지키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애초에 만드시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셔서 올해 수험 생활에 선생님들이 밑거름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을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가장 좋은 말은 저는 단점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 보완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도 내가 작년에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그 부분을 아시고 파악하시고 실천을 하셨다라는 거 그게 제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선생님이 현장에서 따뜻한 교사가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선생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